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생리불순과 생리통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생리통에 관한 문의는 꽤 있고요. 간혹 생리가 끊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한의학이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동의보감에서 표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증상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생리불순과 생리통. 생리불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리가 순탄치 못하다라는 걸 포괄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생리통은 생리전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가장 먼저 생리불순에서는 이 주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 주기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28일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근데 그 주기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전위열, 그러니까 생리 주기보다 더 빨리 오는, 짧아지는 경우는 대부분 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퇴후위허,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경우, 더 길어지는 경우는 허증 또는 한증, 차서 생기는 증상,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리의 단절인데요.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고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 네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위약형수 기혈쇠, 그러니까 위가 너무 약하고 형체가 너무 마르면 기혈이 쇠해져서 이 생리가 끊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이 너무 마르고 약한 여성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생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초열결. 이때는 심포의 이 화가 포락, 그러니까 이 자궁이나 난소 쪽으로 내려가서 이 생리가 끊기는 경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노심. 그러니까 우리가 왜 노심초사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굉장히 많이 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초, 윗부분에 열이 맺혀서 그것이 또 이 생리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습담입니다. 이건 뭐 몸이 너무 비만해지시거나 살이 많이 찌신 여성분의 경우에 간혹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보면 이 경우는 너무 마르고 약한 경우죠. 이 경우가 요즘 가끔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물질이 풍족한 시대에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선미 씨라고 여자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때 한동안 너무 말라 있던 경우가 있었죠. 그죠? 보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고 안쓰러울 정도로 우리가 왜 거식증이 있으신 분들처럼 너무 마른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너무 식사를 안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몸이 너무 약해지고 위가 너무 극도로 약해지면 이 생리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뭐 조금 차이를 두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죠. 그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생리가 끊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만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 사관학교 다닐 때 태릉이 있잖아요. 그 나가서 서울여대 옆에 태릉 선수촌이 있죠. 그때 제가 이게 흘려들은 얘기인데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그 태릉 선수촌에 있는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뭐 별다른 몸에 문제는 없죠. 건강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생리가 한 1, 2년 그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항상 떠오르는데 제가 불암산 등산을 가고 이러면 거기를 막 뛰어서 올라가거든요. 여자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극심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판단합니다. 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생리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 스스로가 지금은 내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태아를 키울 상황이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리를 닫아버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증상하고 이 현상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유산입니다. 유산. 습관적 유산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몸이 너무 약해도 유산이 생기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유산이 생깁니다. 비슷한 현상입니다. 몸이 임신은 됐다 하더라도 여성분의 몸이 지금 이 태아를 잘 키워서 출산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1차적으로는 여성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유산시켜 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습관성 유산으로 이렇게 상담하신 분 중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는 높지만 왜 페이가 좋은 그런 직장 있잖아요. 그런데 다닌 여성분들이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이 쉽지 않죠. 일은 해야 하고, 근데 또 2세는 낳아야 하고 하니까 임신을 하면 자꾸 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이냐, 2세냐. 지금 몸 상태로는 2세를 건강하게 키워서 출산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사실은 몸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몸을 보호하려고 하죠. 자, 다음은 생리의 색과 양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위 남자 혈어, 그러니까 생리 양이 적어지고 맑아지는 경우는 혈이 허한 거고요. 많아지는 것은 기가 허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북루라고 해서 부정기적인 하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에 짧게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흑색자, 그러니까 자색을 띠거나 검은색, 그러니까 생리혈이 색깔이 진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막히고 열을 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가 쫄아들었다 이런 뜻이죠.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서 처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생리통에 대해서는 생리할 때 내내 통증이 있거나 상시 그리고 경전, 그러니까 생리 전에 통증이 오는 것은 혈적이다. 이게 뭐 쉬운 말로 하면 어혈에 가깝죠. 이때 한의학에서는 뭐 계지복용환부터 해서 굉장히 유명한 처방들이 있는데요. 그런 처방을 쓰면 꽤 치료가 잘 되고요. 생리 이후 경우위혈어, 생리 이후에 통증이 심한 것은 혈어이다. 혈을 보충하는 그런 처방이나 치료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리의 양과 변화 그리고 생리통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배가 차지면 생리통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통증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리열을 배출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궁 쪽에 열이 나면서 이렇게 혈관이 확장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생리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차진 경우에 생리통이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생리통이 심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아도 말이죠. 이 자궁도 결국은 뭐냐면 근육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이 자궁이 수축이 되죠.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한의사분 중에 한 분인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성분의 몸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과민하고 1차적으로 반응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궁, 그죠? 유방, 갑상선. 이 세 부분에 뭔가 덩어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여자분 스스로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소화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몸에 부담을 준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상에서 보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나 화병이 심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푸셔야 하고요. 사실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환경은 아닌데 그쪽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뭐 자궁이나 난소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뭐 그쪽에 물리적으로라든가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제가 뭐 그 생리나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어떤 어린이 한 명이 제 한의원에 왔었거든요. 원래 이제 8살 정도가 됐죠. 이 어린이는 사실은 한 8년 전에 그 엄마가 저에게 약을 처방받고 이후에 생겨서 출산한 아이입니다. 이만큼 컸더라고요.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단골 지인 중에 한 분이 소개해서 달서구에서 오셨는데 이 여성분이 임신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초기가 아니라 신혼 초였는데 임신이 잘 안 돼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뭐 여기저기 뭐 혹도 있고 자궁 상태도 안 좋고 난소도 안 좋아서 도저히 임신은 무리다. 그래서 자궁을 적출하자 이런 제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생리도 1년에 한 2-3번 이 정도 근근이 있다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궁을 적출하면 신혼 초였는데 뭐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저를 소개를 받고 왔었는데 제가 아직 생리가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지도를 해주고 약을 처방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아들을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출산 후에 산후 회복을 위해서도 약을 지어 가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 아이가 8살까지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출산 후에 왔을 때 딸 하나 더 낳으시는 게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아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아들 잘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둘째는 낳지 않으셨는데 그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모든 임상인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치움내가 있죠. 물론 뭐 그게 모두 저의 역할이었다라고 전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뭐 제가 운이 좋았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린 것 같아서 그때 참 보람을 느끼죠. 그죠? 지난번에 그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라고 그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고령에서까지 침 맞으러 오시는 그 친구의 모친을 볼 때도 제가 보람을 느끼고요. 그래도 제가 한의학의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 그나마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참 마음 뿌듯한 그런 치움내가 있습니다. 이 한의학이 이 생리불순 부분이나 이 불임 쪽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과 또 행복을 찾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죠? 자, 뒤에 여담이 조금 있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은 제가 미리 잠깐 언급드렸듯이 북루, 그죠? 부정기적으로 하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보감의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제가 치료했던 그런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